여러분,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실 한쪽에는 TV가 있고, 벽 한쪽에는 무선 공유기가 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바닥에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공기청정기, 스마트 스피커, IP 카메라, 스마트 조명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그저 편리한 생활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집안에 어떤 기계가 여러분이 모르는 외부 서버와 계속 통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35초마다 한 번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35초마다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보통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집 벽에 붙어 있는 기계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통신이 단순한 데이터 전송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기에 접근하거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요. 더 무서운 건 그 기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유기 하나에 스마트폰도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고 TV도 연결되어 있고 로봇 청소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집안의 작은 기계 하나가 집 전체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SF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사이버 보안 업체 벌룬체크가 중국 업체 GBT링크가 제조한 일부 공유기에서 랜드리스 도어즈라는 이름의 새로운 백도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도어, 말 그대로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숨겨진 통로를 뜻합니다. 이름부터 벌써 불길하죠? 그냥 도어도 아니고 엔드리스 도어즈, 끝없이 열리는 문이라니 마치 호러 영화 제목 같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구조에서는 공유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약 35초마다 특정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동작이 확인됐습니다. 이 통로는 CVE2026, 66747이라는 취약점 번호까지 부여받았을 만큼 보안업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GBT링크와 와이플라이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20개가 넘는 모델에서 관련 문제가 확인됐고 벌룬체크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만 대가량의 관련 장비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10만 대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기 하나가 위험해지는 게 왜 우리 집 전체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청소기는 안전할까요? 2025년 한국에서도 실제로 로봇 청소기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카메라 사진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 카메라가 강제로 활성화될 가능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국산 제품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한국 제품이든 미국 제품이든 유럽 제품이든 중국 제품이든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기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누가 이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는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는가?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이 디지털 보안의 문제를 공유기에서 시작해서 로봇 청소기, 스마트홈,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나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시죠. 먼저 35초마다 열리던 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사이버 보안 연구업체 벌룬체크가 상당히 독특한 보안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GBT링크가 제조한 일부 네트워크 장비였습니다. GBT링크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 장비는 전 세계 여러 브랜드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GBT링크와 와이플라이어 브랜드로 판매되는 20개가 넘는 공유기 모델에서 관련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기능의 이름은 엔드리스 도어즈, 끝없이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공유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특정 외부 주소와 주기적으로 통신하는 구조가 확인됐고 그 간격이 약 35초였습니다. 35초, 1분도 아니고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공유기는 계속 밖으로 손을 뻗고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기가 외부 서버와 통신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악성행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라면 제조사 서버와 통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시간을 동기화할 수도 있고 원격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통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외부에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명령을 누가 인증하는가? 인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공격자가 그 통신을 가로채거나 악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벌룬체크는 해당 백도어가 공격자에 의해 악용될 경우 영향받는 공유기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제어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통로는 별도의 인증이나 암호화 절차 없이 설계돼 있었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문을 만들어 놨는데 자물쇠를 깜빡한 셈이죠. 그러니까 35초라는 숫자 자체가 위험의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35초마다 열리는 통신 통로가 어떤 권한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느냐입니다. 여기서 이번 사건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GBT-링크 측은 이 기능이 해커를 위한 비밀 통로가 아니라 고객 지원을 위한 원격 관리 기능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허락하면 고객 지원 과정에서 기기를 원격으로 점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이 기능이 무단 접근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 원격 관리 기능 자체는 전혀 이상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공유기, 스마트 TV, 각종 IoT 제품에도 원격 진단이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원격 관리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기능이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명확하게 동의해야 하는가, 누가 접속할 수 있는가, 어떤 인증을 거치는가, 외부에서 어떤 명령까지 실행할 수 있는가, 사용자가 기능을 끌 수 있는가, 통신 기록이 남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몰래 고객을 돕기 위해 만든 문도 잠금 장치가 부실하다면 공격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저는 문 단속을 안 하는데 그건 이웃들이 편하게 놀러 오라고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결과는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안에서는 기능의 목적보다 그 기능의 구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GBT-링크는 관련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취약한 펌웨어를 웹사이트에서 제거하며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펌웨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펌웨어는 쉽게 말하면 기기 내부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비슷하지만 가전제품의 하드웨어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의 보안 문제가 발견되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공유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스마트 TV가 한 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TV가 해킹된다면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유기가 해킹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공유기는 인터넷과 집안의 기기들을 연결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연결됩니다. 노트북이 연결됩니다. TV가 연결됩니다. 게임기가 연결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됩니다. CCTV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연결됩니다. 공유기는 집안에서 여러 기기가 인터넷으로 나가는 일종의 관문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공유기는 공동현관 출입키 같은 존재입니다. 개별 세대문은 각자 잠겨 있어도 공동 현관 자체가 뚫리면 누구든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 집, 저 집 문고리를 돌려볼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유기 보안이 무너지면 공격자가 다른 연결기기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유기가 해킹됐다고 해서 집안의 모든 기기가 자동으로 해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도의 보안 장치가 있고 추가적인 인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 역시 소비자용 IoT 기기가 공격자가 가정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로 이동하는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공유기는 단순히 와이파이를 만들어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의 디지털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자용 라우터를 FCC의 커버드 리스트, 즉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통신장비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소비자용 라우터가 국가안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조치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외국산 공유기를 당장 창밖으로 던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FCC 역시 이미 소비자가 구매해 사용 중인 장비의 계속적인 사용을 막는 조치는 아니며 기존의 승인된 모델의 판매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외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모델의 승인에 대한 제한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공유기를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국가의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장비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공유기 역시 인터넷과 우리 집을 연결하는 가장 앞쪽의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실 바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청소기였습니다. 전원을 켜면 움직이고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기로 돌아왔습니다. 순수하게 먼지랑만 싸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카메라가 달린 제품도 있고 여러 센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결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계산합니다. 벽은 어디에 있는지, 가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공간을 지나가는지, 어떤 구역을 청소했는지, 이런 정보를 이용해 집안의 지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즉, 현대의 로봇 청소기는 단순히 바닥을 청소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는 하나의 센서 플랫폼입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김에 정보도 같이 수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로봇 청소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항목은 모바일 앱 보안,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 하드웨어, 네트워크, 펌웨어 등 총 40개 항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흡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카메라가 강제로 활성화될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여러분의 집을 몰래 보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영상에서는 해커가 집을 몰래 보고 있었다고 말하면 훨씬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정확한 표현은 카메라 사진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것이고 카메라 강제 활성화가 가능한 취약점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영상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조사에서 모든 로봇 청소기가 똑같이 취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키사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안전한 비밀번호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번 영상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어느 나라 제품인가 하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관리하는가입니다. 중국 제품이라고 모두 위험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제품이라고 영원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제품도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고 유럽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취약점은 국적이 아니라 설계, 인증, 업데이트, 개인정보 관리, 제조사의 대응 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로봇 청소기는 집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없는 제품이라고 해서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 청소기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파악합니다. 거실은 어디인지, 침실은 어디인지, 벽은 어디에 있는지, 큰 가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가 지도 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저장하는 정보도 다르고 서버로 보내는 데이터도 다릅니다. 그리고 집에 지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우리 집 평면도를 보내달라고 하면 쉽게 보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도 신중하게 넘기는 정보인데 말이죠. 그런데 로봇 청소기는 우리가 직접 평면도를 그리지 않아도 집을 돌아다니면서 공간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전통적인 정보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공간 자체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7시에 청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는 멈춥니다. 저녁 6시에는 다시 청소합니다. 주말에는 오전 10시에 청소합니다. 이런 기록이 계속 쌓이면 그 기기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관련된 정보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생활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정보가 결합되면 사람의 생활 패턴을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단순히 이름이 유출됐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됐을 때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키사는 2026년에도 IoT와 연결된 기기뿐 아니라 로봇과 같은 디지털 제품의 보안 모델과 취약점 점검 체계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키사의 2026년 가이드라인 목록에는 로봇 보안 취약점 점검, 체크리스트 해설서와 로봇 보안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로봇이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달리고 센서가 달리고 인터넷에 연결되고 AI가 들어가고 클라우드와 통신하기 시작하면 로봇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 장비이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됩니다. 로봇 청소기는 그 시작점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이제 일부 기술 매니아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 브랜드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로보락은 2025년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판매 기준 점유율이 5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절반 이상이라니 우리 동네 로봇 청소기 2대 중 1대는 로보락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보락의 시장 점유율이 정확히 50%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보락 측이 판매 기준 50% 이상이라고 밝혔다고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정보 콘텐츠의 신뢰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가 보다 그 제품의 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전제품의 보안을 기계 자체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가전에서는 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스마트폰으로 움직이려면 대부분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정은 제조사의 서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중지합니다. 지도를 확인합니다. 청소 구역을 설정합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앱은 단순한 리모컨이 아니라 우리 집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보안이 중요합니다. 피사와 한국소비자원이 로봇 청소기를 조사하면서 모바일 앱, 보안을 별도의 주요 영역으로 점검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밀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의 기본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드민 1234 같은 비밀번호는 이제 좀 은퇴시켜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계정의 비밀번호도 다른 서비스와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메일 계정과 스마트홈 계정의 비밀번호를 같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2단계 인증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 인증은 비밀번호 하나만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나 인증 앱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가 노출되더라도 공격자가 바로 계정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업데이트입니다. 공유기를 한번 설치하고 몇 년 동안 관리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가전도 컴퓨터처럼 소프트웨어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잘 작동한다고 해서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안에도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키사와 한국소비자원 역시 로봇 청소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공유기 설정 화면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봇 청소기 앱도 열어보십시오. 펌웨어 버전이 무엇인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광고 하나 넘기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세 번째는 원격 접속 기능입니다. 공유기나 스마트 가전에는 외부에서 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집 밖에서도 기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편리합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보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라면 그 문 하나를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이 10개라면 10개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원격 관리, 불필요한 외부 접근, 오래된 계정,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가능하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제품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달린 로봇 청소기는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거실을 지나갑니다. 침실 앞을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는 언제 켜지는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기기에 저장되는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가? 얼마 동안 보관되는가?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는가?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끌 수 있는가? 앱에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카메라가 작동할 때 사용자가 쉽게 알아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품 구매 전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품을 사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들 스크롤 쭉 내리고 동의 버튼부터 누르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 가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왜 수집하는지, 어디에 저장하는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특히 카메라, 마이크, 위치, 연락처, 사진, 기기 정보처럼 민감하게 느껴지는 권한을 요구한다면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을 많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악성 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품 기능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하고 싶은 분이라면 IoT 기기를 별도의 네트워크에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중요한 업무용 PC와 로봇 청소기, 스마트 TV, 스마트 스피커 같은 기기를 가능하면 다른 네트워크에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공유기는 게스트 네트워크나 IoT 전용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IoT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중요한 기기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IoT 기기가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똑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처음 등록하거나 스마트폰에서 기기를 찾을 때 같은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기능은 같은 네트워크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게스트 네트워크로 옮기는 것보다 제품 설명서와 공유기 설정을 확인한 뒤 적절하게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분리했다고 해서 해킹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기기로 위험이 퍼지는 것을 줄이는 하나의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조사의 대응 능력입니다. 사실 소비자가 가장 확인하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조사의 보안 대응 능력입니다.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회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문제를 빨리 인정하는가,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가, 사용자에게 공지하는가, 문제가 있는 제품의 지원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몇 년 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오래된 제품도 계속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보안은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안전한가만큼이나 앞으로도 안전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가전을 살 때 가격을 봅니다.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그리고 성능을 봅니다. 흡입력이 몇 파스칼인지,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물걸레가 얼마나 잘 되는지, AI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스마트 가전에는 가격표에 적혀 있지 않은 또 하나의 비용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맡기는 비용입니다. 돈으로 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고,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앱 권한을 확인해야 하고, 보안 문제가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스마트 가전은 사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저런과 비슷합니다. 시작할 때 한번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 오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편리해지기 위해 기계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줍니다. 집 밖에서 로봇 청소기를 켜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에 연결해야 합니다. 집에 지도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도 데이터가 저장돼야 합니다. 카메라를 원격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카메라와 서버가 연결돼야 합니다. AI가 집안에서 장애물을 더 잘 인식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우리의 데이터도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의 핵심 질문은 인터넷에 연결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기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필요한 만큼만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결국 한 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연결하고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주는 것. 카메라가 필요 없다면 끄는 방법을 찾습니다. 원격 관리가 필요 없다면 끄는 것을 검토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정리합니다. 오래된 기기는 교체를 고려합니다. 업데이트는 가능하면 빠르게 적용합니다. 비밀번호는 각각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기와 IoT 기기를 가능하면 분리합니다. 이런 작은 관리가 스마트홈 보안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잘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사면 설치해줍니다. 앱을 깔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게 어디와 통신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스마트 가전 보안의 어려운 점입니다. 컴퓨터라면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이라면 운영체제 업데이트 알림이 뜹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기나 공유기는 가전제품이라는 이유로 보안 관리에서 제외하기 쉽습니다. 마치 냉장고는 문만 잘 닫으면 되는 줄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순간
이들도 하나의 컴퓨터와 비슷한 보안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35초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유기가 35초마다 외부 서버와 통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감시가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사 측은 그 기능이 고객 지원을 위한 원격 관리 기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의 구조에 무단 접근과 제어에 악용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하나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35초라는 숫자를 보고 내 집도 감시당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통신은 왜 필요한가? 누가 연결하는가? 어떤 인증을 거치는가?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제조사는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이 진짜 보안입니다.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국내 조사에서도 모든 로봇 청소기가 똑같이 취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6개 제품을 조사했고 일부 제품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제조사에는 개선 조치가 공고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로봇 청소기는 위험하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결론은 인터넷에 연결된 로봇 청소기는 보안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입니다. 이것은 로봇 청소기뿐 아니라 스마트 TV, 스마트 스피커, IP 카메라, 스마트 도어락, 공기청정기, 심지어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전제품을 살 때 성능을 먼저 봤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가전에서는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첫째, 보안 업데이트를 얼마나 오래 제공하는가. 둘째,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가. 셋째, 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는가. 넷째,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가. 다섯째, 사용자 인증이 충분히 강력한가. 여섯째, 원격 접속 기능을 끌 수 있는가. 일곱째,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제조사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가. 이 7가지입니다. 이 정도만 확인해도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공유기만큼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기는 다른 스마트 가전과 달리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스마트 기기가 많을수록 공유기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스마트폰, TV, PC, 로봇 청소기, CCTV, 스마트 스피커가 전부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공유기 하나의 보안 문제가 여러 기기의 보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는 한번 설치하고 잊어버리는 제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꾸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원격 관리 기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IoT 기기의 네트워크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에는 실제로 문이 많습니다. 현관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베란다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을 잠급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공간에도 문이 있습니다. 공유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홈 계정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가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원격 접속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집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디지털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경첩이 삐걱거리면 눈에 띄지만 디지털 문은 고장이 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35초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35초마다 통신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단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기가 인터넷과 통신하고 있는지, 무슨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는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홈에서는 이 질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기기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더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그 기계가 알고 있는 정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전제품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냉장고가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세탁기가 스마트폰과 연결됩니다. 에어컨이 AI와 연결됩니다. TV가 카메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자동차도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기들이 서로 대화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냉장고가 로봇 청소기한테 오늘 청소는 여기 말고 저기부터 하라고 잔소리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농담 같지만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은 하나의 작은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다시 처음의 거실로 돌아가 볼게요. 조용히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 벽에 붙은 공유기, 그리고 손에 들린 스마트폰.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생활용품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유기는 집으로 들어오는 네트워크의 관문이고, 스마트폰은 기기를 조종하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로봇 청소기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센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가전제품을 사실 때 질문 하나만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이 나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가?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제품은 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정보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2026년 8월 GBT-링크 공유기에서 발견된 앤드리스 도어즈 문제는 인터넷에 연결된 공유기의 보안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에서 확인된 로봇 청소기 보안 취약점은 스마트 가전 역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렇다고 특정 국가의 제품을 무조건 두려워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미국산이냐만으로 제품의 보안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유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안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원격 접속 기능을 점검하고 스마트홈 계정에 추가 인증을 설정하고 카메라와 마이크 권한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IoT 기기를 별도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것.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쌓이면 디지털 생활의 보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홈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을 끊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히려 스마트홈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로봇은 더 똑똑해지고 가전제품은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은 집안의 여러 기기를 자동으로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편리함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편리함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35초라는 숫자보다 이 질문을 기억해 주세요. 이 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공유기도 문입니다. 스마트폰 앱도 문이 될 수 있어요. 로봇 청소기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하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열 수 있는지, 무엇이 드나드는지, 어떤 정보가 오가는지, 그리고 내가 원할 때 그 문을 닫을 수 있는지. 이제는 소비자인 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집 열쇠까지 아무 생각 없이 맡기지는 마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생활경제 클래스였습니다.